조금 조금 무리했어요. 이거 테스트 문제가. 하하하하. 왜냐면은 레벨 3가 되게 많아요. 여기에 레벨 2 문제가 별로 없고 레벨 3가 많습니다. 자, 일단은 보이는 친구 중에 최고점자들이 13개예요. 13개. 자, 일단 처음 보이는 친구는 7번을 하나를 틀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4개 틀린 친구가 한 명이 또 보입니다. 4개 틀린 친구가 틀린 문제 번호가 9번, 10번, 11번, 14번 그리고 조금 많이 틀린 친구들이 그죠. 이게 10개 미만은 일단은 냅둘게요. 10개 미만은. 그리고 13개인 친구가 한 명 또 7번. 그리고 11개인 친구가 한 명 9번, 11번, 14번 이렇게 됐습니다. 7번이 꽤 어려웠었던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 7번 문제가 교평수에 있기는 합니다. 7번 문제가. 자, 그러면 등등등 더 있어요. 근데 이게 발목 잡히면은 문제 많이 틀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잘 한번 정리해주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남은 거를 막 다 보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일단 7번 문제 하나랑 그 다음에 이거는 실수겠지? 90, 11, 14, 자, 일단 요거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추가로 다른 거 더 필요하면은 얘기하면 됩니다. 맞아. 1번 문제를 얘기하고 싶었어. 1번은 되게 좀 당황스럽잖아요. 이게 코사인 껴있으니까. 그죠? 코사인 껴있으니까 좀 당황스럽죠? 자,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n제곱 플러스 3 분의 n 곱하기 2n 플러스 코사인 2분의 n제곱 파이. 이거 n이 자연수니까 1부터 숫자 키워넣어서 보면 되겠군. 굳이 안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얘를 전개 보면은 그렇죠. 2n제곱에다가 n 곱하기 코사인 2분의 n제곱 파인데 얘가 어차피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서 얘는 n개수가 1차 개수가 변동사항이 있는 것 뿐인 거지 사실 2차 개수엔 전혀 지장이 없죠. 진동이라서 얘 배제하고 봐도 상관없어요. 진동이라서.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무시해서 보면은 애초에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본 문제에다가 n제곱으로 나눠버리면 서술형 풀이에요. 서술형 풀이. 자, 본 문제를 n제곱으로 나눠서 1 플러스 n제곱분의 3 n제곱 나누면 2 그 다음에 n분의 코사인 2분의 n제곱 파이. 그렇죠? 이렇게 들어간다면 얘를 따로 한번 보여주자. 코사인 2분의 n제곱 파이가 마이너스 1보다 커 나갔지만 1보다 작거 나갔다. 자, 그래서 얘를 n으로 나누면 극한을 이용해서 얘가 빵, 얘도 빵. 그래서 얘도 빵. 그렇죠? 그래서 얘는 그냥 빵으로 간다. 이렇게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그냥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삼각함수가 나오면 오히려 넣어보아야 됩니다. 넣어봐야 돼요. 그래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번 괜찮을 것 같고 3번 괜찮을 것 같고 4번은 그렇죠. 이것도 사실 난이도가 좀 있어요. 이 교평수에 있는 문제라서 틀리면 좀 설명하는데 시간 걸리겠다 생각했는데 사실 지금 틀린 문제 틀린 사람이 있구나 있어요. 있기는 합니다. 틀린 사람이. 자, 근데 이거는
일단 말로만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말로만 한다 그러면서 또 쓰고 있어. 자, 아무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4번이에요. 4번.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어떻게 들어가죠? 그죠? 결국에는 그냥 K값이 6보다 크냐 작냐. 그냥 여기 전부 다네요. 그래서 K값이 6보다 큰 경우에는 분모가 더 크니까 얘는 빵빵 나와서 그냥 빵으로 나오는구나. 그쵸? 그리고 K가 6인 경우에는 1 더하기 1, 2분의 1로 나오고 K가 6보다 작은 경우에는 아예 1보다 크니까 이걸 무시할 수 있어서 그냥 K분의 6으로 나오더라. 그쵸? 그래서 이것만 이제 정리해주면 될 겁니다. 자, 아래 n제곱에 관련된 문제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 좀 보는 걸로 봤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나 이거 생각보다 잘 풀어가지고 좀 깜짝 놀랐는데. 5번 난 많이 틀릴 줄 알았는데. 5번 틀린 사람이 틀렸다 고친 사람은 있네요. 5번을. 자, 그러면은 그 5번 같은 경우에도 얘는 간단하게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괜찮죠? 요거 이렇게 써서 그냥 나머지 식만 들어가는 거. 혹시 모르니까 5번도 조금 길기는 하니까 핵심만 좀 간단하게 좀 봅시다. 자, 워낙에 중요한 거라서 당장 3월 모의고사 그냥 무조건 나오는 애예요. 3월 모의고사. 자, gx는 결국 어떻게 돼요? 지금 n 값이 x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바뀌죠. x의 크기가 1보다 작은 경우에는 x의 2n제곱이랑 x의 2n-1제곱 전부 빵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1로 나오겠고, x의 크기가 1보다 크다면 어차피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1은 무시되죠. 그래서 얘는 x의 2n제곱분의 x의 2n-1제곱이 x분의 1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x가 1인 경우에는 분자는 그냥 빵 나오니까 빵, x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분모는 1 더하기 1이니까 2, 분자는 마이너스 1의 홀수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오고 마네요. 자, 그래프가 마이너스 1로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1보다 클 때는 그쵸,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네요. 자, 마일 집어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지금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고 1일 때만 지금 불연속인 상태. 그죠? 이게 현재 gx 그래프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hx는 그죠? 뭐 너무 당연하지. 그죠? 양수일 땐 양수, 음수일 땐 음수. 그죠? 이게 지금 hx. 애초에 그냥 0에서 정의가 따로 돼 있는 상태. 그러니까 얘는 불연속이 1만 불연속. 얘는 0에서만 불연속. 한마디로 fx, gx, fx, hx 모두 연속이려면 여기서 fx는 그쵸, 1하고 0 둘 다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냥 이게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 연속이려면 불연속 지점에서 그냥 빵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10 집어넣으니까 그냥 당연히 90으로 끝나게 되겠네요. 오케이. 자, 나머지 7번을 한번 좀 봅시다. 6번도 틀린 사람 있었나? 6번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죠? 6번은 없고, 6번은 없고, 6번은 없고, 6번은 없고, 오케이. 자, 7번은 요거 사실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 문제인데, 솔직히 말할게, 요새 스타일은 아니에요. 요새 스타일은 아닌데 수능은 일단 절대 안 나와요. 수능 모의고사도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내신에서 가끔 한 번씩 내요. 이게 지금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은 좀 빼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빼두라고 얘기한 게 진짜로 절대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수능도 잘 안 나오기는, 수능은 진짜 안 나오는데 내신은 그래도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내신에서도 왜 내냐면 교과서 중에 영양 기르기 같은 데 있어요. 그런 데 하나씩 있어요. 그러면 왜 내가 빼두라고 얘기를 하고 수능은 왜 안 나오는 상태냐? 애초에 점화식을 갖다가 일반항 구하는 거를 교육과정에서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반항을 구하게 하는 문제는 절대 안 나온다고요. 근데 점화식 그 자체 안에서 끝낼 수 있는 문제들은 나올 수는 있어요. 자, 그 중에 7번 같은 거는 점화식을 세팅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 점화식을 세워놓으면 극한값을 구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애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루트 3의 값은 3 누르고 루트 누르면 된다. 그러면 루트 3의 값을 구한 후 거기서 플러스 3는 루트, 막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가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다시 한번 3 쓰고요, 루트 쓰고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하고요. 또 3 쓰고요. 또 루트 씌우고요. 거기다가 또 3 씌우고요. 또 루트 씌우고요. 또 3 쓰고요. 또 루트 씌우고. 이거 계속하면 이거 얼마나 되겠느냐. 그죠? 이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하냐. 이걸 계속 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이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맨 처음에 나온 요 값을 A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A1 첫 번째 거니까 걔를 3 더해서 루트 씌운 요건 A2라고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3 더해서 루트 씌운 거를 A4라고 한다면 A3라고 한다면 이 항들 간의 규칙을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A1, A2, A3 얘네가 궁금한 게 아니고 규칙을 한번 보자라는 거야. 자, 다시 한번 A2는 어떻게 돼요? A1에다가 3 더해서 루트 씌운다고. 마찬가지로 A3는 A2에다가 3 더하고 루트 씌운다고요. 그러면 다음 항은 이전 항에다가 3 더하고 루트 씌우는 거 아니냐. 그러면 얘를 갖다가 일반항을 구하라고 하면 이제 그건 교육과정 위반. 그건 교육과정 위반. 이건 명백하게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교육과정에서 일반항 구하지 못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이 자체로 끝낼 수 있는 거는 나와도 된다고요. 수능은 근처도 안 가서 안 나와요.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럼 주변도 안 가요. 수능은. 왜? 논란의 여지 될까봐. 근데 내신은 나와요. 그렇죠. 내신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들어가요?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얘가 수렴한다고 돼 있어요. 이 극한값이 수렴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한없이 가까워진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갔을 때 an을 수렴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걸 알파라고 잡아놓으면 그럼 an 플러스 1도 알파네.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자고요. 그렇죠? 그럼 얘는 양쪽에다 다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라고 한다면 좌변은 그냥 알파가 되겠고 루트 알파 플러스 3 그쵸? 그냥 이렇게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얘는 양변에 제곱해주면 알파 제곱은 알파 플러스 3이니까 근의 공식 가지고 들어가주면 되는구나. 그쵸? 그래서 알파 값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그쵸?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근데 그 중에서 마이너스는 나올 수가 있어요? 절대 안 나오지. 왜? 양수로만 도배되어 있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얘는 플러스만 답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왜 나오는 거야? 무연근이라서 그렇죠? 무연근. 자, 대표적인 케이스의 무연근이 딱 얘였잖아요. 뭐였더라? 루트 x랑 x 마이너스 2 근 구하시오. 그럼 얘는 제곱을 하면 넘겼을 때 x제곱 빼기 5x 플러스 4 그쵸? 그러니까 x-1, x-4로 나가니까 x값은 1 또는 4구나 그쵸? 근데 둘 다 근이에요? 안 되죠. 왜냐면 지금 4 집어넣으면 2는 2니까 상관없는데 1 집어넣으면 1은 마이너스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쵸? 얘가 무연근이다. 얘가 무연근이다. 그럼 무연근이 왜 나온다고요? 자, 이렇게 가는 건 맞잖아요. 이거면 이게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는 아니라고요. 오케이? 이 식은 이거 하나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근까지 같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개씩을 다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부호 문제가 생기는구나 라는 거. 그렇죠? 부호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은 이런 게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식하고 또 어디서 나와요? 삼각함수에서 나와요. 딱 두 군데서만 나옵니다. 제곱하는 경우에 현적에서만 나와요. 자, 그래서 이 같은 경우도 그래프를 굳이 그려본다면 루트 x랑 x-2 하나밖에 없잖아요. 4. 마이너스 1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이너스 루트 x랑 만나면 여기가 지금 1인 거지. 그쵸? 여기가 1. 그쵸? 존재 안 하는 거예요. 그쵸? 얘 같은 경우도 그래서 플러스만 근인 거지 마이너스는 근이 아니라는 거. 오케이. 무형근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8번은 넘어갈게요. 8번은 많이 했으니까. 자, 그리고 9번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9번에서는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자, 급수로 만들어져 있는 이제 진입 판단 문제예요.
기억 AN이 BN보다 크고 AN의 극한 아니 급수랑 BN의 급수가 수렴한다면 아니네. 얘가 수렴이면 얘도 수렴한다 라는 거네. 그쵸? 얘가 수렴하면 얘가 수렴한다 라는 거네. AN이 BN보다 큰데 AN이 수렴한다고 BN이 반대로 수렴하냐? 맞아요 이게? 아니죠. 이게 마이너스 보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쵸? 괜찮아요?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라 그럴까? 뭐라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AN 값이 막 0으로 수렴하는 어떤 값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0으로 수렴하는 값.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0으로 수렴하는 값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AN에 관련된 게 값, 그쵸?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렇죠? 뭐 발산하는 케이스도 있기는 하겠지만 수렴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근데 BN 값이 죄다 막 음수밖에 안 나와요. 얘는 0으로 수렴하는데.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당연히 발산하겠죠. 얘는 수렴하지 않습니다. 자, 얘는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 그래, AN을 갖다가 무슨 뭐 2분의 1에 n제곱이라고 한번 해봐요. 그럼 얘는 수렴하죠, 급수. 자, 그럼 BN은 그냥 마이너스 1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모든 n에 대해서 BN은 AN보다 무조건 작잖아요. 그렇죠? 근데 급수는 얘는 수렴해요. 1로 수렴하는데 얘는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 되는 거는 엄청 많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자, AN이 BN보다 크고, 그 다음에 시그마 AN은 알파, 시그마 BN은 베타가 된다면 알파는 베타보다 크냐라는 거야. 자, 일단은 뭐라 그럴까? 얘 수렴하고 얘 수렴합니다. AN과 BN은 극한값은 일단 둘 다 빵이기는 해요. 그렇죠? 같은 값으로 수렴에 들어가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그래, 이 문제는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AN이 BN보다 커요. 자, 그러면 리미트 AN하고 리미트 BN이 있으면은 당연히 리미트 AN이 무조건 더 큰 건 맞아요. 그쵸? 근데 등호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얘는 틀린 거 괜찮죠? 그쵸? 수렴할 수도 있고 그게 같은 값으로 수렴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등호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쵸? 그래야만 얘는 참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똑같아요. AN이 BN보다 커요. AN이 BN보다 크면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 자, 이렇게 돼 있다고 칠게요. 자, 이거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이게 같은 말이죠, 니은이랑. 얘가 참이라고요. 같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같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절대 안 된다고요. 왜냐면 A1하고 B1이 있으면 A1이 무조건 더 크죠. 뒤에서 같은 값으로 수렴한다고 해도 이미 첫 번째 값이 얘가 더 크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얘가 무조건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수렴값이 0으로 지금 똑같은 것뿐인 거지 초항 자체가 이미 A가 더 크기 때문에 급수값 자체도 급수의 합 자체도 알파가 무조건 더 베타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기억 틀렸고 니은 맞고 그 다음에 디귿. 자, 디귿 얘는 얘는 이렇게 쓸게요. AN이 알파, 그 다음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 자, 얘가 베타예요. 자, 그러면 알파가 베타보다 크면 리미트 AN은 리미트 BN보다 크다. 맞아요? 절대 아니죠? 얘는 아예 그냥 같은 거잖아요.
아예 같은 거죠. 왜? 급수가 이미 수렴하니까 얘는 이미 그냥 빵이라고요. 자, 급수가 수렴하니까 얘도 일단 무조건 빵이라고요. 얘는 An의 극한이 Bn의 극한보다 절대로 클 수가 없어요. 무조건 둘 다 빵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디귿이 틀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디귿이 틀렸다. 자, 그러면 이거 헷갈리는 사람 없지? 괜찮아요? 오케이. 알았어. 힘내. 힘내. 자, 그러면 10번 한 번만 볼게요. 10번. 자, 10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화식이기는 해요. an 플러스 2는 an 플러스 1. 그죠? 뭐 유명한 피보나치 수열이라고도 부르기는 하고요. 자, 그랬을 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의 an 플러스 1. an 플러스 1. 여기다가 an. 그죠? 자, 이 문제는 원래 문제풀이가 뭐예요? 부분분수예요. 부분분수. 자, 애초에 우리가 수열의 합이라고 한다면 아예 그냥 단순 계산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등차 수열의 합, 등비 수열의 합, 거듭 제곱의 합, 그 다음에 뭐죠? 부분분수합, 무리식의 합, 시그마 치는 것들. 그렇죠? 그 다음에 로그에 의해서 앞뒤로 지어지는 합. 이거 외에는 안 나온다고요. 괜찮아요? 나올 수가 없어요. 다른 게.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봐봐요. 이 안에서 보면은 등차 등비 당연히 아니고 거듭 제곱합도 아니죠. 무리식 로그 아예 없어요. 루트도 없고 로그도 없어요. 근데 분모가 두 개 곱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 당연히 부분분수 쪽으로 생각을 몰고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뒤에서 앞에 거 빼면은 an 플러스 2 빼기 an 플러스 1 분의 1. 근데 an 원래 있으니까 그대로 써주고 an 플러스 1분의 1 빼기 an 플러스 2분의 1. 그렇죠? 이렇게 일단 써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조금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데 an이 어차피 an 플러스 2 빼기 an 플러스 1이라고요. 그렇죠? 자, 얘는 어차피 얘랑 무조건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약분하면 그냥 1 나오죠? 둘 다 약분해버리면. 그럼 얘는 이대로 그냥 1부터 집어넣어주면 되는데, 자, A2분의 1 빼기 A3분의 1. 그 다음에 A3분의 1 빼기 A4분의 1. 쭉 가다 보면 마지막에 남는 게, 이렇게 남겠고, 여기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들어가 주잖아요. 자, 그러면은 앞뒤로 지워지니까 얘랑 얘만 남는데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는 빵으로 가겠네요. 왜? 계속 더하잖아요. 계속 더하잖아요. 1항은 2예요. 2항은 3이에요. 3항은 5가 되겠죠. 4항은 8이 되겠죠. 계속 늘어나잖아요. 영원히 늘어나죠. 그래서 얘는 무한대로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뒤로 계속 더해주니까. 자, 그래서 얘는 답이 2항분의 1만 나오니까 3분의 1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그리고 11번. 아이고, 교대급수. 아우, 야, 어떡하냐. 너무 힘들다. 그치? 너무 힘들다. 우와! 자. 껌 필요한 사람. 짜자자잔. 필요할까? 오케이. 짜자자잔. 자, 11번. 자, 11번. 자, 기억에서 보면은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4분의 1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 이게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계속 교대로 나가죠. 자, 앞뒤로 계속 지워질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짝수 번째로 끝나면은 마이너스가 남죠. 홀수 번째로 끝나면 뒤에 남는 게 없어요. 1만 남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n이 짝수 번째일 때는 1 빼기 n분의 1 남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거라고. 괜찮아요? 원래는 2n이라고 써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쓸게. 괜찮죠? 자, 그럼 얘는 어차피 빵으로 갈 거니까 1로 가겠죠.
n이 홀수인 경우는 그냥 대놓고 1인 거고 아예 안 남잖아요. n이 홀수로 끝나면 뒤가 안 남는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자,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뿔마로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앞뒤로 지어지니까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따라서 뒤에서 뭐가 남냐 안 남냐 이게 지금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남든 안 남든 기역은 무조건 수렴한다고요. 왜? 일반항이 0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중에 남는 애도 어차피 0으로 가는 애라고요. 그냥 남든 안 남든 상관없으니까 그냥 기억은 맞는데 니은 한번 봐봐요. 니은 1 빼기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빼기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 빼기 4분의 3 이렇게 가요. 그럼 뒤에 뭐가 하나가 남냐 안 남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안 남으면 1이에요. 남으면은 빵 나오죠. 왜? 일반항이 지금 0으로 안 가요. 그치? 급수가 수렴하려면 일반항이 일단 무조건 0으로 가야 됩니다. 0이 아닌 이상 무조건 발산이에요. 무조건 수렴 안 해요. 그렇죠? 얘 일반항 0으로 안 가잖아요. 진동급수든 뭐든 상관이 없다고요. 오케이? 자, 얘는 일반항이 0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도 어떻다고요? 다시 한번 n이 짝수로 끝난다 라고 한다면 1 그죠? 이거 계속 지워질 거잖아요. 그럼 마이너스로 끝나겠죠? 그러면 1 마이너스 몰라 n 플러스 1분의 n으로 갈 거라고요. 그리고 극한이잖아요. 남는 애가 결국에 1로 수렴하는 애라서 마이너스로 수렴하는 애라서 1 빼기 1 얘는 그냥 무조건 빠질 수밖에 없다고요. 자, 근데 n이 홀수인 경우에는 아예 남는 게 없어요. 아예 남는 게 없어요. 얘는 그냥 그렇죠. 그래서 짝수면 빵, 홀수면 1. 그래서 얘는 수렴하지 않는구나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자, 요것도 2분의 3 플러스 2분의 3 빼기 3분의 4 플러스 3분의 4 빼기 4분의 5 플러스 4분의 5. 그렇죠? 이렇게 가니까 그렇죠? 좋은 자세예요. 자, 얘는 어떻게 돼요? 이게 지우든 말든 또 일로 가잖아요. 그죠? 남는 게 일로 가니까 어차피 얘는 또 n이 짝수일 때만 남잖아요. 자, 남는 애가 어떻게 돼요? 2 빼기 n분의 n 플러스 1. 자, 그래서 극한 이용해서 들어간다면 일로 나오네. 2 빼기 1이니까. 그쵸? 근데 n이 홀수인 경우에는 아예 뒤에 남는 게 없으니까 2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다르다. 그렇죠? 그래서 얘도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교대급수건 뭐건 일단 1차적으로 뭐부터 본다고요? 일반항이 빵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부터 봐요. 니은은 애초에 일반항이 수렴 자체도 안 해요. 플러스 1로 끝나는지 마이너스 1로 끝나는지도 몰라요. 그죠? 괜찮지? 알았어. 자, 크게 궁금하진 않겠지. 자, 뒤로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14번 하나만 볼게요. 14번. 너무 오래 걸렸어. 자, 14번. 자, 이게 0.27땡땡이잖아요. 그럼 얘는 분수꼴로 어떻게 나타내죠? 이거 유리수로 나타낸다면 99분의 27. 그쵸? 자, 이게 단권화 교재에는 있는데 교평수에는 없죠? 그쵸? 자, 이게 아예 없나? 아예 없는 것 같았는데, 그죠? 자, 지금 이거를 어떻게 썼어요? 자, 첫 번째, 중학교 때는 등비수열의 합 구하듯이 밀어서 그냥 빼버립니다. 밀어서 어떻게? 0.27 몰라, 계속 가요. 얘를 그냥 x라고 잡아봅시다. 자, 그러면 이때 소수 부분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소수 부분은 같은데 다른 수를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100 곱해서 그냥 밀어 올려 봅시다. 100 곱해서 밀어 올려 볼게요. 그러면 27.27 그죠? 똑같지? 빼버리면 밑에서 위에 거 뺐을 때 99x. 소수분 다 지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27 아니냐.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하던 게 이제 중학교 때 쓰던 방식. 자, 그러면 고등학교 들어와서 쓰는 방식은 급수를 이용해서 들어가는데 이걸 어떻게 들어간다? 0.27 0.0027 0.000027 급수로 도전. 그쵸? 100분의 27 100제곱분의 27 100세제곱분의 27
그래서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 그쵸? 자, 그래서 분모 문제에다가 100을 곱해보면 100 빼기 1이니까 99가 되고요. 100 곱하면 27이 되니까 똑같이 나온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가 0.27 땡땡이었고, 지금 우리는 요거를 n번째 자리의 숫자를 an이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얘가 a1, 얘가 a2, 얘가 a3. 그쵸? 이렇게 가니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3의 n제곱분의 a. 그럼 1집을 하면 3분의 2, 2집을 하면 3제곱분의 7, 3집을 하면 3세제곱분의 2, 3네제곱분의 7, 3오제곱분의 2, 3육제곱분의 7. 그냥 이러고 계속 더한다고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얘는 홀수 번째만 더해도 되겠네요. 짝수 번째만 더해도 됩니다. 그쵸? 찢어서 들어가주면 돼요. 어차피 홀수 번째만 더한다 그러면은 초항은 3분의 1, 공비가 9분의 1이네요. 그쵸? 그래서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 그쵸?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 그 다음에 짝수 번째만 더한다 그러면 똑같이 공비는 9분의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 그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쓰면 어떡하지? 에라 모르겠다. 이걸 1항으로 잡자. 2항, 3항, 공비가 9분의 1. 그쵸?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은 없다고요. 그쵸?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 그죠? 어차피 이거 통으로 하면 똑같잖아요. 다 똑같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답 자체는 구하는 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아무튼 너무 오래 떠들었다. 너무 오래 떠들었다. 자, 급수. 맞다. 우리 프린트가 없구나. 계속 심심했겠는데. 잠깐만. 저 갖고 올게. 뽑았는데. 짜짜짜. 오케이. 자, 지난번에 56번까지 숙제로 갔습니다. 참고로 56번 문제가 얘랑 거의 똑같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지막 문제가. 자, 그래서 레벨 3 쪽에 있는 문제 중에 하나 그 SM100에서 n-1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 하나만 좀 풀어봅시다. 자, 57번 한번 가볼게요. 57번. 자, 잘 나오는 문제 몇 개만 쭉 하고요. 그 다음에 도형가급수. 그죠? 도형가급수. 이건 내신에서는 거의 뭐 필수로 나오고 있어서. 오케이. 가 있네? 아하. 최대한 안 하는 걸로 해야겠다. 좀 어려워. 이거 어려워. 여기서 조금 있다가 할 거예요. 이거 패스해야지. 자, SM 빼기 SM-1에 대한 문제는 우리 우리 학원에서 정리한 체계상으로는 오늘 범위가 아니어서 다음 시간에 SM 빼기 SM-1로 올킬을 노리는 문제를 꼭 넣어놓을게요. 올킬.
자, 이 문제가 난감한 이유는 뭐예요? 이게 지금 수열의 합이죠? 그렇죠, 수열의 합. 자, 여기에서 S 빼기 Sn-1을 한번 가볼게요. 자, 이식 대신에 N 대신에 N-1을 집어넣으면 자, 요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뭔가 합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일반항 뽑기 위해서 N-1을 집어넣는 걸 빼자. 자, 그러면은 쭉 다 지워지니까 마지막 것만 남죠. Sn 빼기 Sn-에 7의 N제곱 AN 마이너스 1을 지워버리니까 3의 N제곱 빼기 3의 N-1제곱인데 어차피 얘는 3 빼내면 3의 N-1제곱이 3개 3개에서 하나 뺐으니까 2개의 3의 N-1제곱이다. 그쵸? 자, 만약에 애매하면은 3의 N-1제곱 묶으면 3의 1제곱 빼기 이렇게 해서 들어가도 돼요. 그쵸? 작은 걸 묶어주면 됩니다. 자, 따라서 AN은 어떻게 생겼다? 7의 N제곱분의 2 곱하기 3의 N-1제곱 단 2항부터 그쵸? 이거 2항부터 습관 들여야 돼요. 그쵸? 1항은 따로 넣어야 돼요. 무조건 따로 넣어야 됩니다. 7의 2원은 2 7분의 2 그쵸?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똑같네. 에이 이건 뭐야? 그러면 그냥 A에는 7분의 2 곱하기 7분의 3의 N-1죠. 그죠? 초항은 7분의 2고 공배가 7분의 3의 등비수열로 볼 수 있구나. 모든 항에서 다 성립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본다? 빨리 볼 수 있는 방법. 이게 1부터 성립하는지 빨리 볼 수 있는 방법은 0 집어넣어서 0 나오는지 가지고 판단해도 됩니다. 그렇죠? 0 집어넣어서 0 나오는지. 왜? 그렇죠? 요거는 N 2부터 S1은 A1. 자, 여기에다가 NA 1 집어넣으면은 S1 빼기 S0가 A1인데 그죠? 이게 1 집어넣어서 성립하려면 얘랑 얘가 똑같아야 되니까 얘가 빵일 때는 가능하잖아. 오케이. 자, 그러면 1분만 이따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1분만 있다가. 자, 된 친구들은 59번 한번 해봐요. 59번. 하나만 더. 된 친구들은 59번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알았지? 지난번에 봤나?
자, 이거 마무리만 일단 한번 좀 볼게요. 시그마에는 1부터 뭐한데, 이거 말고 그냥 이걸로 쓸게요. AN을 갖다가 3n-1제곱으로 나누니까 그냥 이거만 남죠? 그쵸? 그래서 얘는 7의 n제곱분의 2가 될 거예요. 그래서 초항은 7분의 2, 공비는 7분의 1 공비분의 초항. 그죠? 이게 그냥 답이 될 겁니다. 7분의 6분의 7분의 2니까 3분의 1. 오케이. 어디서 잘못된 거지? A는 이거 정리한 거는 7인 적은 나왔구나. 그러면 좀 보기 힘든 거 같다. 근데 그래도 괜찮은데? 3분의 2 곱하기 7분의 4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걸 쓴 거구나. 그럼 이거 3인 좀 약분하면 되네. 그죠? 이건 7의 n제곱분의 3의 n제곱. 3의 n제곱 약분하네. 3도 약분하네. 7의 n제곱분의 2죠. 맞네. 그럼. 어저께 근데 큰일 났나? 데스크에서 계속 얘기하던데 전화기 꺼놓고 잠수 탔다고? 그런 건가? 그래서 저쪽에서 준비해놓고 있긴 했었어. 언제 할까? 그치. 이번 주는 그냥 패스하고 다음 주부터 해야 돼. 수화수터. 수화수터. 지금 1, 2월에는 공통 과목이 있고 3월부터는 이제
제대로. 삼각함수, 격함수. 오케이. 아니, 나 무슨 문제인데? 너무 싶어서. 짠. 요거는 일단은 간단하게 정리 한번 좀 해볼게요. 자, 등비급수잖아요. 초하는 xm제곱, 공비는 1 플러스 x 4제곱분의 1. 그쵸? 뭐라 그래야 되냐. 자, 초하는 xm제곱, 공비는 1 플러스 x 4제곱분의 1이에요. 자, 얘가 수렴하려면은 어때야 돼요? 얘가 수렴하려면? 이게 빵이거나 얘가 마일과 1 사이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 요 값은 1 플러스 짝수제곱인데 음수가 나올 리가 없죠? 일단 0은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1 플러스 x 4제곱분의 1이 1보다 작으면 돼요. 뒤집으면 1 플러스 x 4제곱이 그러면 1보다 크면 되는 거잖아요. x 4제곱이 1보다 크면 된다. 빵보다 크면 된다? x가 0만 아니면 수렴한다고요. 괜찮아요? 근데 웃긴 건 x가 0이면 또 얘가 수렴해요. 오케이? 뭐야. 그럼 쟤는 무조건 수렴하는 애네. 그죠? 무조건 수렴하는 애네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항상 딱 봤을 때 수렴하겠거니 해서 바로 그냥 급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렴 조건 먼저 따져보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들어가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얘는 그냥 급수 쓰면 돼요. 이걸 딱 보고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 이렇게 쓰면 얘는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안 된다고요. 이렇게 쓰면은 얘는 레벨 3니까 어떻게든 하다 보면 나오는데 레벨 4 이상 되면은 저렇게 들어간 순간 못 찾아요. 그 뒤를 아예 못 찾아요. 자, 얘는 일단 이렇게 쓰려면 반드시 공비가 1이 아니어야 돼요. x 0이면 얘는 이렇게 못 쓴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 x가 0이 아니어야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러면 x가 0이면 어떻게 되더라? m값은 자연수잖아요. 그죠? m은 자연수기 때문에 반드시 초항은 그런 빵이 되게 돼 있어요. 얘는 빵이라는 얘기야.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게 연속이었으면 좋겠다. 0에서 마저도 연속이 돼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극한값 시함수값과 똑같으면 되는구나. 그쵸? 리미트 x가 빵으로 갈 때 fx 값이 0 나와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쵸? 그러면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 값 자체가 지금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가 1 플러스 x 4제곱을 다 곱해볼게요. 그쵸? 그러면은 얘는 1 플러스 x 4제곱에서 1을 뺐으니까 그냥 x 4제곱만 쓰면 되겠네. x 4제곱 분의 xm제곱 곱하기 1 플러스 x 4제곱. 그렇죠?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m백기사 지워주면 x가 빵으로 갈 때 x의 n-4제곱 곱하기 1 플러스 x 4제곱이구나. 그쵸? 이게 얼마 나와야 된다? 빵. 그쵸? 자, 그러면은 얘는 일단 무조건 1로 가요. 얘는 1로 수렴하는 애니까 얘는 빵이랑 상관이 없고 빵 되려면 얘가 빵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얘가 빵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면 잠깐만. 얘가 빵 나와야 되니까 밑은 지금 0이 아니에요. x는 0이 아닙니다. x는 0이 아니에요. 여기 하나씩 가까운 것 뿐이에요. 0이 하나씩 가까운 거.
근데 이때 n-4가 가면 어떻게 돼야 되겠냐? 라는 거지. 괜찮을까? 자, 지금 x의 n-4제곱이 n-4가 만약에 양수라면 얘는 아니다. 0 이상이라면 x의 n-4제곱은 그냥 그대로 써도 되는데 n-4가 음수라면은 만약에 지수가 양수 쪽으로 나타내려고 할 때는 이거는 분수꼴이라는 거야. 괜찮아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0이 될 수 있지만 이건 0이 될 수 있어요?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상태로 나와야만 돼서 n-4는 항상 0보다 커 낫다. 따라서 m은 4 이상이어야지만 그나마 0으로 연속이 될 수 있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괜찮죠? 뿅뿅뿅뿅뿅 뿅뿅뿅뿅뿅 답 4번 아니에요? 자연수에 매치해서일까? 어? 0제곱이면 1인데? 0제곱이면 1인데? 미안해. 커야 되는구나. 이거 떼야 되겠다. 떼야 되겠다. 그쵸? 왜? m 값이 만약에 4면은, 얘는 x의 빵제곱. 1이네. 그쵸? 미안. 미일이네. 이게 0이 안 되는구나. 인수가 있어야 되니까 4보다 커야 되겠네요. 미안. 5번이 답이네요. 오케이. 5번. 자, 잠깐만 10분만 쉬었다가 뒤에 걸로 한번 갈게요. 알았어. 민서는? 지난번에 뽑아준다고 해서 안 뽑아줬구나.